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내 건강을 위해 오늘도 한 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막 다이어트 하겠다고 이런 결심을 가지고 벌써 뭐 1월부터 쭉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에 맞게 우리 한 가닥은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한테 유산소 운동을 추천할지 아니면 근력 운동을 추천할지 이런 논란이 항상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유산소를 추천한다 하시면 왼손을 들어주시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근력 운동, 근육 운동을 추천한다면 오른손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운동을 더 추천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근데 여기가 짝짝이네. 이 위와 밑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뜻은 이게 높다는 거지. 유산소를 위주로 하되 근력 운동을 약게 하시고 7대3. 형님은 거꾸로인데 그러면 형님은 나는 뭐 5.5대 4.5니까 비슷해요. 어떤 게 더 높은 거예요? 근력이 높고 네. 여기는 유산소고. 우리 둘은 유산소네요. 그러니까 둘이가 유산소야? 네, 저희는 젊은 유산소 사람들이 왜 쪽이었고 그러지? 저희가 그다지 형님에 비해서 많이 젊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네. 제가 50 전까지는 근력 운동을 내가 태극근을 하루에 2시간씩 했어요. 진가 태극근 완전히 무술이거든요. 그게 겁이 없어지더라고. 누가 건드리면 그냥 많이 맞았어. 그런데 나이가 맞았다는 건 남이. 그렇지. 남이 많이 맞았다는 했지. 거죠. 예, 예, 맞고 난 예, 살지 예, 우리는. 예.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요즘 태극근 많이 안 합니다. 이 스트레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유산소가 7로 가고 근력 운동은 3 정도로 되면서 근력 운동은 좀 30% 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하더라도 6대 관절, 어깨, 발목, 손목에서 팔고 그다음 허리 하다 보니까 나이에 맞게 무리가 안 가게 운동을 해야 된다. 젊을 때는 근력이 맞고 나이가 들면은 유산소가 맞다고 생각해서 7대3으로 요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께서는 이제 반대로 약간 들으셨는데 어떻게? 사실은 둘 다 중요하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5.5, 4.5 정도 해가지고 근력 운동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제가 저한테 필요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평상시 생활을 볼 때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하고 근력 운동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참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근력 운동을 해야 골다공증도 예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골격근이 튼튼해지면서 이 다치는 위험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물론 유산소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저같이 근력 운동을 평상시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근력 운동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5.5대 4.5로 했습니다. 오케이. 네. 맞네. 일리가 있네. 저는 늘 전투 운동을 밀고 있습니다. 전투. 오늘은 네. 전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네, 해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네. 우리가 심박수에 따른 운동 강도를 존 1에서 존 5로 나누는데 존 1은 우리가 평소에 심박수를 심박수. 네. 이제 존 5는 최대 심박수인데 보통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한 160 정도가 최대 심박수인데 이제 존 2는 한 6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맥박수로는 110에서 120. 호흡으로는 약간 숨이 가쁜 정도고 살짝 땀이 나는 정도. 그리고 요게 이제 젖산 역치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보다 좀 더 심하면 젖산이 쌓이고 요거보다 덜하면 이제 너무 운동 효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젖산이 쌓이면 자꾸 근육통 경련이 일어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나도 느껴요. 그래서 나도 이게 존투를 한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내가 오버해요. 그러면서 존3, 존4까지 올라가면 반드시 그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감기 기운이 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느껴서 이 존투, 이게 운동인 듯 운동 아닌 듯 이게 애매한 정도거든요. 그 약간 빠른 걸음이나 아니면 천천히 달리는 정도의 운동을 한 30에서 1시간 정도 하는데 근데 이게 엄청나게 뇌 건강에도 좋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좋고 그다음에 스웨덴에 이게 그 자전거 운동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평소에 전투 운동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그러면서 지구력과 순간 가속력을 늘린다고 하는데 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과하게 운동하면 다음날 굉장히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일본의 도호쿠 대학팀에서 이 근력 운동의 적정성에 대해서 연구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일주일에 얼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으세요? 일주일에. 3일. 30분에서 1시간. 30분 1시간에 3일. 근데 곱하기 한번 3. 할 때. 네. 저도 한 이틀에 한 번씩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 3일. 네. 뭉칠 때까지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연구 결과가 일주일에 130시간에서 140시간 이상 되면 더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나온다는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일주일에 130에서 140. 그러면 이제 2시간 일주일에 2시간을 좀 넘어서는 결과를 근력 운동을 하면 오히려 여러 데이터들이 사망률이나 심장 발생률이나 암 발생률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상승하는 그렇지. 데이터가 젖산이 맞아, 쌓이고 맞아. 이게 해소가 안 되기 근데 때문에 이거는 이제 SOD 활성 효소의 분비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40 이전까지는 그 활성산소 중화 효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젊을 때는 좀 가격하게 해도 됩니다. 이게 보통은 평균적으로 40을 기준으로 이제 이런 위험 부담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40대 정도 이상 된다 그러면 아까 형님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 번에 1시간 절대 넘지 않는 보통 권장은 30분에서 한 60분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 정도가 적합하다. 과도한 그 근력 운동이 40대 이후에 폭증하는 그 심장마비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관절 손상은 말할 것도 그렇죠.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운동도 머리하고 같다고 봅니다. 여기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 두 가지만 했는데 나는 세 번째가 유연성의 문제예요. 그렇지. 그렇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굳어지면 돌머리라고 하는 것처럼 몸이 굳어지는 것을 돌몸이라고 해요. 돌몸이요? 돌몸은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야, 돌멍 처음 들어본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 운동의 모든 기초는 유연성의 극대화예요.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유연성이 깊어지면 영적인 능력도 좋아지면서 수명과 건강도 좋고 영적 성숙도 되는데 근육은 수축 운동의 끝판왕이잖아요. 결국 그 끝판왕들의 모습이 프로 레슬러들이고 그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60대도 안 됩니다. 전부 심장마비로 죽고. 그러니까 이게 서양 운동은 수축 운동으로 인스턴트 가공식품처럼 보기는 좋으나 건강에 안 좋은 면이 많고 서양 운동의 기초 베이스는 유연성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게 좀 빠져 있어요. 사실 유연의 문제를. 네, 우리 유산소, 그다음에 근력 운동, 근육 운동, 거기에 이제 유연성 운동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 자, 우리가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근력 운동, 근육 운동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럼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도 그래도 잠깐 좀 장단점하고 좀 우리가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유산소 운동을 아까 이제 4.5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이 암 환자 같은 경우에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할까요? 유산소 운동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유산소 운동을 더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암 환우들에. 그렇죠. 네, 이유가 네, 있는데 네. 우리가 걸음을 걷잖아요. 걸음을 걸으면 우리가 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냐면 산소를 소모하면서 하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걸을 때 산소가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가만히 앉아있을 때에 비해서 5배 이상 높아집니다. 근데 산소가 암 환자한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스위스의 그 바젤 대학교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이 암 있잖아요. 이 암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 전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이 산소를 공급이 안 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삐져나가겠죠. 산소 공급이 충분하면은 거기 안에 모여 있는데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살기 위해서 삐져나가요. 이 시가 너무 딱 머릿속에 딱 오는데. 우리 세포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주게 되면 이게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맞아. 암세포가 삐져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있다가 이제 열심히 치료하면 사멸되는 거죠. 그래서 전이 재발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내 몸에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암 환우들은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유산소 운동이
이 활성산소를 유발한다 이런 관점이 또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강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전투가 네. 그 경계점의 넘었으니까 극대화까지 과하게 넘었으니까 젖산의 역치까지만 네. 한다는 게 이제 전투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니까 뭐든지 유산소도 필요하고 우리가 근력도 필요한데 두 개 다 근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관절이 나가는데 유산소는 말 그대로 뭐 걷는 거 내지는 집에서 수영 정도 내지는 뭐 자전거 타기 내지는 이 정도로 하다 보니까 심신이 안정이 되고 심폐기능이라든가 심혈관 내지는 관절에 무리가 안 와요. 이 관절이 제일 중요하고 6대 관절이 인체의 뭐 경락이든 기혈이든 하기 때문에 저도 해보니까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게 되고 근력은 가볍게 이제 근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어떤 스쿼트 운동 내지는 일단 푸시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가벼운 거만 하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6대 관절 위주로 풀어요. 스트레칭, 이완. 스트레칭 이완해주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도 근력이 많이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라든가 몸의 상태 그다음 본인을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본인의 맞게가 실제로 정답인데 그럼 또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본인에 맞게 어떻게 뭐가 나한테 맞는 거야 이 기준들도 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체성분 분석이라는 기계가 많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 보고 거기서 평균 대비 내가 근육이 많이 부족해 있으면 일단 근력에 조금 더 퍼센트를 두고 근육의 평균량이 유지하고 있으면 유산소 평균치를 좀 더 두는 그래서 저는 환자를 체성분 분석을 꼭 하고 그 환자에 맞게 제가 비율을 정해줍니다. 환자분 제가 보기에는 3대7 환자분 아닙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4대. 어떤 환자는 제가 5대5도 해서 근육 강조시키는 환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기 전에 한번 재봤어요. 제 거. 제가 이거 재보니까 지방량이 꽤 높네. 저도 솔직히 이 검사해보고 조금 놀랐어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뭐 매주 한 번 축구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또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이제 좀 뛰고 뭐 이렇게 운동하는데 생각보다 근육이 작년에 비해서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 지표가 제가 없었으면 나는 잘하고 있어라는 이 생각만 하고 아마 지금도 했을 텐데 지표를 딱 하고 나니까 또 이제 목표치가 달라진 거야. 내가 앞으로 한 한두 달은 또 약간 근력 운동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이렇게 조정한 다음에 또 체크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중에 운동해요? 주중에 아침에 또 내려가서 하긴 해.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이 체지방 분석은 사실 저는 암환을 관리할 때도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송 원장님 이 기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 그래.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고. 기계 확인하기 전에 형님들도 꼭 한 번씩 받아보세요. 네, 제가 보기엔 아마 예상 외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하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팁 하나만 드리면 지금 저희의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한 40, 50대 우리 주된 시청자분들의 이제 해당되는 얘기도 있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좀 달라요. 이제 근육 운동을 어떻게 하면 근육을 좀 키울까에 많이 욕심을 내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력 운동을 하는데 유산소가 너무 이제 함유되면 그래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잘못하면 근육이 잘 안 커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조합하는 방법 중에 좋은 게 근력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산소를 20분 이내, 10분에 20분 이내 살짝 얹어주면 이 근력 운동이란 여러 가지 젖산이나 프로물질도 잘 줄이면서도 근육이 성장하는 거에 그렇게 방해되지 않는다 이런 보고들도 있으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 근력 운동 하시는 분 중에서 정말 근육이 빨리빨리 잘 생성되기를 바라신다면 잠을 푹 자야 됩니다. 근육은요 푹 주무실 때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 알고.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다양한 케이스에 맞춰서 한번 맞춤형 운동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마무리로 우리 박 원장님 질문 한번 해주시죠. 네, 운동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 나이와 체력에 맞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유연성 운동까지 3박자를 잘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한가닥표 건강한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를 통해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닥 수다!